얼마 전에 부동산 지인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런 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의 상황을 발견을 해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이런 속에서 온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이제 뭔가를 찾으면 여러분한테 뭐 대박은 아니어도 하락장을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오지 않나.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하락장에 이전에도 많은 영상을 찍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게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냐 이렇게 되게 많이 궁금해했었잖아요. 그런데 대박은 아니어도 쪽박은 아닌 중박 정도 가능한 중박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부동산을 들렸는데 요즘 오피스텔 시장이 정말 심각하다. 매매는 거래를 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오피스텔 시장에서 월세가 좀 뭐랄까 오르는 느낌? 이게 요즘 전세 기피 때문에 그렇게 월세가 오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전체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오피스텔은 원래 월세 시장이에요. 거의 전세라는 게 없었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를 오피스텔에 관해서 간간히 얘기할 때 지금 상황이 오피스텔에 전세 물건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 물건이 많아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은 뭐냐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원인도 참 웃긴데 제가 보면 분양 시장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원룸을 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상담을 할 때 오피스텔을 한 채씩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통 막 3채, 4채, 많게는 10채.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한 사람 잡으면 그냥 어떻게든 매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한 채 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수익률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뭐 분양가로 해서 월세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그러면 수익률이 막 몇 프로 나옵니다. 뭐 6%, 7% 이렇게 이제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 사람이 계약 쓸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한 채 사서 대출 받아서 수익을 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률은 좋은데 수익액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1억 이상 한 1억 5천짜리 하면 뭐 대출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자가 몇십만 원씩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사실 나한테 떨어지는 진짜 수익은 그냥 10만 원, 2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한 채로는 뭐 정말 돈이 안 된다. 푼돈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꽂힌 사람한테만 이걸 드리면 그러면은 1억 갖고 3채, 4채 사는 게 맞네. 그리고 돈도 실제로 1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전체 막 3, 4채 사는데 그러니까 뭔가 횡재한 느낌도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게 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뭐가 있냐면 다 3채, 4채를 샀을 때 4채의 대출이 다 끼는 거잖아요. 근데 잔금 치를 때 이 4채가 다 대출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한 사람이 10채 뭐 이렇게 여러 채를 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출 한도. 옛날에는 물건으로 대출을 해줬어요. 지금은 사람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좀 몇 채 나와요. 근데 집에 담보대출이 있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이 있거나 그럼 이거하고 이제 더 하는 거죠. 다 합산이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분양 상담사가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차가 한 3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받고 희망에 확 해가지고 이제 막 분위기 좋을 때는 피도 막 붙어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서 막 하다가 잔금이 딱 됐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 근데 그게 뭐 그 상담한 사람 이제 가잖아요. 없어. 그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회사에 따지면
아니 나는 내가 상담했냐? 아니 네가 다 알고 한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증명을 해야지. 메꿀 돈이 없어지는 거네요. 대출만 그죠? 메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잔금은 치러야 되니까 중도금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대출 나오는 건 대출 받아서 월세를 놓고 네. 나머지 안 되는 건 뭐냐? 전세로 놓는 거.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많아졌어요. 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세가 많아졌어요. 전세가 많아졌는데 지금 문제는 전세 사기의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전세 가는 거를 또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불안해. 근데 냉정하게 보면 월세랑 전세 대출 이자랑 보면 전세 대출 이자가 조금 더 낮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차이 나봤자 5만 원,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5만 원, 10만 원 때문에 내 1억이라는 1억 전세 자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냥 차라리 5만 원, 10만 원 더 내고 말지 하면서 월세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많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피스텔이 많이 늘어났지만 월세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위기가 대박이냐 이런 얘기 보면 매매 시장이 완전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지인이 얘기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양가가 막 1억 2천, 3천 됐던 거를 네. 지금 7천, 8천에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한 40% 막 이 정도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수익률 계산이 딱 되는데 7천, 8천에 사서 월세 5, 60만 원 받는다? 야, 수익 장난 아닌데? 오, 네. 월세가 이제 꾸준히 있다라는 전제가 된다면 이런 거는 사도 괜찮겠는데? 그런 느낌이 이제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긴 해야 되겠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바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실 것 같아요. 해도 된다고? 금매는 네, 해도 그러니까 된다고? 네. 보면은 자 여기서 저번에 우리가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금매는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 호가나 이런 데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 시장에 보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이 없어요. 진짜로. 얘기 들어보면 매수자를 눈에 찾을 수가 없고 네이버에서 오피스텔 항목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 아무거나 무작위로 해가지고 실거래가 내역 보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아예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진짜 이때 급한 사람들은 던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런 거를 사놓으면은 분양가에서 보면 한 30-40%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수익률이 괜찮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랑은 사실 안 맞아요. 저는 시세 차익형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이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게 좋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향이 있는 거예요. 꾸준히 월세 받는 수익형인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이 저는 기회다. 그러니까 분양 시장은 죽고 있지만 오피스텔이 이게 마냥 한정없이 막 죽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요가 또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는 늘어나잖아요. 그 1인 가구, 2인 가구의 임차 수요는 다 오피스텔이에요. 이게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연이라도 이제 막 그 대출이 막 풀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전세 임대인들이 월세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그것만 주의하면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이런 금매를 잡아야지 시중에 나와 있는 호가는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급한 사람은 호가를 내리면 자꾸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안 내놓거든요. 어차피 매수인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은들 사실 매수인이 막 달라들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살 사람은 가서 흥정만 하면 걸려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월세 시세 봐가지고 안정적인 월세 시세 봐가지고 수익률 대출 받았을 때 많게는 한 9%, 10% 정도 세팅되는 그 금액으로 맞춰놓고 있으면 줘라. 그럼 내가 살게.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나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월세 수요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이제 월세가 꾸준히 있는 지역인지를 봐서 그 부동산들하고 이제 상담을 받아서 월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올라가는 단계여야 되고
지금은 매매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싸게 팔고자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네. 그런 물건을 노리는 거지. 네. 지금 나와 있는 호가에 막 이런 거를 사는 거는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은 지켜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숨어 있는 문제는 이제 대출이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 수익형 상품은 대출을 끼지 않으면 네. 수익률이 확 낮아져요. 그리고 내 투자한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투자한 돈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지금같이 부동산 하락장에서 네.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은데 좀 어느 정도의 그런 1억이나 2억 정도의 목돈을 가진 사람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걸로 네.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제가 이런 걸 사라 이게 아니에요. 고민을 해보고 계획을 세웠을 때 나는 이런 성향,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돈 자금이나 이런 걸 활용했을 때 안정적으로 이런 걸 사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가 유형이다. 그리고 살 때도 호가가 아닌 금매로 산다라는 전제가.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야 된다라고 마음먹으면 이제 또 조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은 또 쫓아가서 사게 돼 있거든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매매 시장이 완전 죽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금매로 샀어요. 내가 이거 평생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걸 매도해야 될 수도 있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는 그럼 이 시장이 계속 죽어서 갈지 이런 게 또 이런 거는 항상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시장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앞으로 분양이 없어져요. 아니 안 팔리니까 분양 안 하잖아요. 거술사들이 부도나고 난리 나는데 분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분양이 없어지면 바로 올라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누적돼야 돼. 누적돼야 됩니다. 분양 없고 임대시장 안정되고 이런 게 누적돼서 일정 시간 몇 년 정도 흐르고 나면 안정화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을 약간 후행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주택시장 화랑이 오면 오피스텔 시장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가는 타이밍이 와요.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오래 갖고 있을 마인드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소장님한테 듣는 것 같아요. 기회다 이런 건 나쁘지 않다.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도 진짜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이걸 내가 좀 오랫동안 보유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물이 되지 않나. 참고로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오피스텔 시장은 매매 시장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좀 길게 침체 시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려해보고 내 성향에 맞으면 그냥 사도 괜찮다. 이런 느낌인 거지 사라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남들 안 할 때 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매물이 싹 들어갑니다. 없으니까 급매물이 나오는 거지. 좀 돌아다니네? 그러면 아니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손해보면서 팔고 싶겠어요? 돌아다니니까 좀 제가 받아볼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간간히 위기는 기회다 남들이 안 할 때 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